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코리아에서 퍼블릭 섹터 헬스케어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유전체 분석 AWS로 빠르게 데이터 처리와 글로벌 서비스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AWS가 어떻게 유전체 기업 그리고 ISV 파트너 기업들에게 어떤 비즈니스 여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전체 산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노믹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진단, 멀티오믹스, 멀티모달 연구로의 전환, 그리고 포퓰레이션 스케일의 지노믹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빠른 변화 속에서 유전체 기업들은 다양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양하고 대용량의 유전체 데이터 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또 다양하고 유연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도메인에 특화된 안전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도구와 기술, 방법론 등을 빠르게 캐치업해야만 하는 과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충족시키고, 또 기업은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많은 기업들이 AWS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AWS는 지난 10년 가까이 지노믹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깊은 인더스트리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 다양한 고객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완전 관리형 유전체 특화 서비스인 헬스오믹스를 서울 리전에 런치하여 많은 고객들이 헬스오믹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ISV 기업들 그리고 유전체 고객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객의 서비스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또 기존 ISV 파트너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활용하셨던 AWS의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ISV 파트너 고객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AWS 파트너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파트너 네트워크에 가입하시면 AWS와 함께 빌드하고, AWS와 함께 마케팅하고, AWS와 함께 셀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여정들을 이미 준비된 AWS에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계신 서비스를 SaaS화 하시는 겁니다. 많은 유전체 분석 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SaaS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그분들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AWS를 활용하면 글로벌 스케일의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SaaS 상품을 만들고, 또 글로벌 스케일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aa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AWS가 지원하는 SaaS 부트캠프 혹은 SaaS 팩토링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SaaS 상품을 빌드하시는데 AWS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전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SaaS 상품들이 완성되게 된다면 AWS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정말 저희와 열심히 함께 달려오신 생생한 고객 사례를 전달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3빌리언의 김세환 CIO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WS와 함께하는 사스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받게 된 시빌리언의 CIO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저희의 내부 분석,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제브라의 사스와는 AWS와 함께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아젠다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사스 부츠캠프와 함께 사스와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가버넌스 점프스타트와 함께 구축한 가버넌스 체계를 공유하고 네 번째로 AWS 소프트웨어 파트너 패스와 연계한 세일즈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10월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이름인 3빌리언은 인간 유전체를 구성하는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사람의 유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가 겪는 긴 진단 여정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유전체 분석을 도구로 세계 전체 인구에서 3%에서 한 6% 차지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인 의사로부터 환자의 샘플, 침, 혈액, DNA를 전달받습니다. 그 샘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장비를 통해 유전차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이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저희가 보유한 AI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는 유전적 변이를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해 의사가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지를 발송함으로써 진단 과정이 완성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샘플에서부터 결과까지 총체적인 서비스를 풀 서비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유전체 진단 서비스, 곧 풀 서비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 700여 개 이상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략 8만 명이 넘는 환자의 진단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이 나기 시작한 이래로부터 연속적으로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풀 서비스의 영역에서 높은 진단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준학자가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내부 분석 소프트웨어인 제브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유전체 분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브라는 Genetic Evidence Browsing and Analysis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름은 희귀질환 환자를 상징하는 동물인 얼룩말 제브라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 반영하여 지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는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에 집중한다는 저의 정체성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회사 초기부터 꾸준히 개선과 발전을 이뤄온 내부 분석 소프트웨어 제브라는 사용성과 사용 측면에서 충분히 외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제브라를 서비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제공 형태는 고객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스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화면의 오른쪽 이미지가 저희 분석 소프트웨어인 제브라의 일부 화면입니다. 저희는 사스와의 인프라를 AWS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첫 번째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대응이었습니다. 저희 타겟 고객이 대부분 해외 고객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는 국외로 반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AWS는 국가별 격리된 워크로드를 구축해야만 하는 저희의 주권을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는 사스가 발전해 감에 따라 각 스테이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빠른 구축을 위한 람다에서부터 이후 ECS, EKS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운영입니다. AWS가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와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체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수적인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에 저희는 AWS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많은 클라우드 업체가 제가 나열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창업을 디캠프라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에서 시작하였는데요. 그때부터 AWS는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장원 매니저님, 김현민 아키텍트님 같이 AWS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이 꾸준한 AWS 사용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SaaS의 개념을 확립하고 필요한 영역을 개선 및 구축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AWS에서 SaaS 부츠캠프라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SaaS 부츠캠프에서는 비즈니스 트랙과 기술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SaaS의 사업 모델, 가격 전략, 운영 지표부터 아키텍처 패턴, 테넌트 온보딩, 데이터베이스 격리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SaaS의 비즈니스적 기술적 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보다 견고한 SaaS 아키텍처의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SaaS는 단순히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프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핵심 단계를 정리하자면 먼저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정의하고 그 서비스를 고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즉 클라우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단계가 SaaS의 구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SaaS에 대한 핵심 가치와 인식의 범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AWS SaaS 부츠캠프에서는 SaaS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된 비즈니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SaaS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단계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랜드 단계입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테넌트 온보딩과 유연한 빌링이 속합니다. 아답트는 유로 고객으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격리와 보안, 그리고 공정성 아키텍처가 이에 속합니다. 익스펜드는 고객의 사용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테넌트 가시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분석하여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고려합니다. 리뉴는 고객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수집하고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이같이 SaaS의 4가지 구성 단계는 크게 어플리케이션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현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쉽게 생각하면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사이트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기능이 있는 영역으로 여러 고객이 같은 서비스를 쓰면서도 데이터와 권한은 안전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과 데이터의 격리 전략이 명확해야 합니다. 컨트롤 플레이는 쉽게 생각하면 관리자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고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입, 결제, 보안, 모니터링 등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코드와 인프라의 중복을 줄이고 전체 서비스의 운영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SaaS 부츠캠프를 참여한 후 SaaS를 점검하여서 어플리케이션 플레인, 곧 고객이 사용하는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 제브라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테넌트, 즉 고객의 워크로드 및 데이터의 격리 모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유전체 데이터는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데이터 격리 패턴을 리저널 아이솔레이션 패턴화 하였습니다. 사실 이 리저널 아이솔레이션 패턴이라는 용어는 교육에는 없는 단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아이솔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명하였습니다. 같은 리전 안에서는 특정 기능과 스토리지는 공용으로 운영하는 풀 방식과 테넌트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사일로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믹스드 모드 배포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워크로드 실행 서비스 역시 최적화였습니다. 기존의 서버리스 중심의 구조에서 ECS, 파게이트 기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람다가 짧고 이벤트 중심의 함수 실행에 강점이 있는 반면 파게이트는 장시간 실행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 지속 실행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표준 도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배포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테넌트 접속 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을 이용해서 URL 패스 기반으로 테넌트를 구분하였는데요. 이제는 서브 도메인 기반 테넌트 구분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처 플래그라는 개념도 도입하였습니다. 기능을 버전 단위가 아닌 설정 단위로 제어할 수 있도록 배포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고객 관리 측면인 컨트롤 플레이는 전면적인 개편 및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스 분축 캠프 이전에는 고객이 사용한 영역인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온보딩, 유연하고 일관적인 배포,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미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인식하여서 컨트롤 플레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상황을 요약하는 대시보드, 테넌트 관리, 과금과 미터를 통해 재무 관리, 배포 및 리전 관리 등이 컨트롤 플레인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저희가 구축한 컨트롤 플레인의 일부입니다. 왼쪽이 테넌트 관리고 오른쪽이 배포 관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스 부츠캠프를 통해서 사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사스화 할 때 신경 써야 하는가의 체계를 세우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클라우드 가버넌스 점프 스타트와 함께하는 가버넌스 구축입니다. 글로벌 의료 시장에서 기술 우수성 못지않게 통제, 감사, 복원력이 신뢰의 전제 조건입니다. 클라우드 가버넌스 점프 스타트를 통해서 AWS 컨트롤 타워 중심의 가버넌스를 단기간에 정착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여러 개의 AWS 계정을 생성하고 사용하였습니다만 관리 전용 계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만 초점을 두어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AWS 오르게나이제이션,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과금 정도만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확대되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계정 수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로깅과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보안 계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한 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해당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가버넌스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WS 측에서 클라우드 가버넌스 점프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가버넌스 점프 스타트는 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4주간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주차에는 사전 준비 단계로 관련 요구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AWS 컨트롤 타워 파운데이션을 주제로 랜딩 존을 실제로 셋업하고 오르게나이제이션 유닛 구성을 비롯해 레벨 리전 디나이와 같은 다양한 컨트롤 기능을 학습하였습니다. 3주차에서는 컨트롤 타워 익스텐션을 집중하여 계정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존 Q 데벨로퍼를 활용해서 슬랙으로 컴플라이언스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서는 오피스 아워 세션을 통해 전체 과정을 리뷰하고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통제와 보안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통제는 규정이나 회사의 표준에 맞는 리소스와 계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꼭 보안만이 아니라 사용자 지역 제한, 태그 규칙, 특정 서비스 차단 같은 운영 규칙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보안은 해킹과 공격 같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지키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고 각각이 컨트롤 타워,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관리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AWS의 컨트롤 타워, 오르게나이제이션, IAM, 아이덴티티 센터, 시큐리티 허브,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 설정을 완료하면서 한 60여 개에 가까운 컨트롤을 검토하였고요. 오르게나이제이션 유닛 OU별로 적절히 적용하였습니다. OU는 서비스 단위로 구분된 OU, 개발 단계별 OU, 감사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OU, 그리고 실험적 사용을 위한 샌드박스 OU로 체계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정과 리소스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가버넌스와 보안 운영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수집된 로그를 AWS 퀵사이트와 연동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루트 사용자 로그인 이벤트,
로그인 실패 이벤트, 보합 그룹 변경 이벤트, 그리고 자원의 생성, 삭제와 같은 주요 활동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WS 콘피그와 AWS Q 디벨로퍼를 함께 활용하여 규정 위반이나 정책 브리치가 발생했을 때 슬랙으로 즉시 컴플라이언스 알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보안 및 가버넌스 관련 이벤트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4주차 Q&A 완료하고 이제 기념사진으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능에 위치해 있고 AWS는 역삼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그 점프스타트가 8월 초에 진행되었어요. 아주 더울 때였는데 그 역삼에서 현능까지 걸어오셔서 4주간 같이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점프스타트 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세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컨트롤 타워가 오르게니제이션이나 뭐 시큐리티 허브 콘피그랑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잘못되면 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는 기존에 운영하던 계정에다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가 되는 매니지먼트 계정에다가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 없이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오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aaS 세이지 확대를 위한 AWS 소프트웨어 파트너 패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 해당 프로그램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개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SaaS를 판매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인 SaaS를 직접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학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잠재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웨비나를 개최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전달하며 고객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SaaS 고객을 모집하고 초기 시장 반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AWS에서 소프트웨어 파트너 패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AWS에서는 APN, 즉 AWS 파트너 네트워크라는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가 있으며 각 기업은 자사의 특성에 맞는 파트너 패스를 통해서 AWS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패스가 가장 적합한 경로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파트너 패스를 통해 인증 파트너가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검증 단계에서 FTR과 웰 아키텍트드 지원을 봐서 아키텍처 구조 검토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둘째, POC를 위한 AWS 크레딧 지원과 AWS 세이지 팀과 공동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가능한 AWS 공동 영업 기회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 효과 측면에서 AWS 파트너 로고와 카탈로그 등록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 저희는 AWS 서티파이드 파트너가 되고자 해당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WS 소프트웨어 파트너 패스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등록 단계고요. 그냥 단순히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엔롤 단계로 본인 회사에 맞는 특정 파트너 패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컨펌 단계로 AWS에서 도메인 인증과 법적 요건 등을 검토받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밸리디티 단계로 파운데이셔널 테크니컬 리뷰와 같이 기술적 검증을 통과해 SaaS나 소프트웨어가 AWS의 모범 사례를 충족하는 것을 인정받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디퍼런시에이티드 단계로 ISV,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밸리데이트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최종 단계를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서티파이드 파트너 배지를 달고 AWS와 함께 공동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굉장히 빨리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되고요. 2,500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500불 정도의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후 진행하려고 하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프트웨어 파트너 패스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 최우선 목표입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아마존 Q를 적극 도입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큐로 사내 문서와 로그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추천해주고 사건의 중요도를 자동으로 분류해 운영팀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키텍처 개선과 비용 최적화를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EFS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 대신에 파일 시스템 포 러스터라는 사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저희 워크로드도 그라비톤 EC2로 다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AWS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SaaS를 런칭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에 모로코 공공의료기관인 모하메드 6세 과학건강재단과 제브라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작은 계약이지만 이번 계약 체결은 저희 SaaS가 경쟁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인 제브라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QR 코드를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